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 낯선 불안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기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얕잡아 보고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고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는 그 모순된 표정, 바로 그 미묘한 감정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크게 소리치며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며 자신을 부풀려 보이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세 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세상이 진짜 강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지만 사람들로부터 깊이 존중받고 언제나 중심이 되는 사람,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제압하는 태도가 강함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서 시작됩니다. 몇 해 전 상담소로 찾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외형상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말투도 조용하며 무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사업 실패로 집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친정집 신세를 지며 지냈던 몇 년. 그때 그는 매일같이 무시와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 내가 잘못이다. 며느리인 아내는 울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느냐고요? 그 말들이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공사장 보조까지 하루 3시간씩 자며 몸을 갈아넣듯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비웃는 이들에게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진짜로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보다 삶으로 버티는 게 가족에게 주는 진짜 강함이라 믿었다고요. 그가 그렇게 10년을 버티자 조금씩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고 아내는 다시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큰 회사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에게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정우 씨가 보여준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태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복수는 스스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로 남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정우 씨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허세로 맞서려 하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버티는 삶이 진짜 존중받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심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함과 약함의 경계를 결정짓습니다. 며칠 전 상담소에 6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김윤자였고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자신의 말은 거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결정도 본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내리기 일쑤였다고요. 그녀는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을 참아왔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남편에게 터뜨려 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말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한 흔적이 아니라 감정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감정이 폭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다고 남편이 변했을까요? 제가 감정을 다 쏟아내면 오히려 제가 더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다졌죠. 나는 내 삶을 존중하겠다. 그렇게요. 이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화나 분노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도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당장 따지지 않으며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마음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 더 나은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섭게 여기기보다는 존중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무언가를 후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감정을 말로 던지며 그걸 정리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상처를 넓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강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조용히 있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조용함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가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강함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자기 감정이 이해받지 못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을 지키는 법을 익히고 조용한 결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말보다 고요한 진심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세 번째로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설명하고 자기를 포장하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내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제가 만났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박준호, 50대 중반. 이른 새벽이면 청소차를 몰고 동네를 누비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청소를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태도였죠. 처음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니까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박준호 씨를 기다렸다가 음료수를 건네는 어르신이 생겼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동네 카페 사장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챙겨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준호 씨는 누구에게도 나를 알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성실히, 묵묵히 해냈을 뿐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과 신뢰를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럴 때마다 말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냉정하고 표현이 없으며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상담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내는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겨두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행동으로 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로만 사랑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정작 제 옆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 말보다 더 진한 진심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 진심은 말이 아닌 작은 행동, 묵묵한 실천, 그리고 변함없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없고 행동이 많으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이 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알리고 싶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이 누적되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진짜 강한 사람의 내면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자기 철학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의 마음 속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화려한 학문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스스로 깨닫고 몸으로 익힌 단단한 신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참 멋있다 느낄 때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결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관성과 깊이를 느낄 때 존경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그 일관성을 지키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작은 서점을 운영하십니다. 이름은 이태식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책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의 동네 서점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서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계속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쯤은 버티는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는 여기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자리가 필요해요. 이 서점이 바로 나한테는 그런 자리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강함이란 결국 자신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잘못한 건가? 혹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 내가 아닌 척 하려 듭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 그리고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끝까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일에 대한 자부심이든, 자신의 태도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방향과 달라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큰 일에 뜻을 두되 세세한 이익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도리를 따르며 이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크게는 세상에, 작게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태도, 그 태도가 꾸준히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기는 것,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진짜 존중을 이끌어내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하는 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근력, 내면의 회복력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조용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몇 년 전 한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호준. 40대 후반의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도 잃었고 자신감도 잃었고 가족에게조차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는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이들이 웃으며 다가와도 그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살 된 막내딸이 편지 한 장을 그의 방 문틈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아빠, 나는 다리 하나 없는 아빠도 좋아요.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어요. 우리 같이 놀자. 그 편지를 읽고 강호준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훈련을 받고 의족을 맞췄고 다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 몸으로 뭘 하겠냐며 편히 쉬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장애인 취업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구도 날 끌어올려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손편지, 그 말 한 줄이 내 안의 단단함을 꺼내 주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일으켜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안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단단함을 꺼내 보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다져갑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고통은 때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만 그 부분을 직면하고 다듬어 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어쩌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초대일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무너지면 여기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 그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졌던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을 때 그 경험을 다른 이의 등불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들의 인간관계 속 깊은 품격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내며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혹은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앞서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여유를 가집니다. 한 번은 상담소에 오랫동안 학교 행정직으로 일한 여성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오현숙, 60대 중반이었고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학교에 있는 후배들이 종종 연락을 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제게 물어오고 회의 자료나 처리 방법 같은 것도요. 제가 그만뒀는데도 아직 제게 기대는 걸 보면 기분이 묘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일하다 보면 실수하는 후배들도 많고 급한 일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내가 전 아이였을 땐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이 한마디에서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무례를 받아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감정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존중을 보내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내면이 흔들리기 때문에 권위로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말투로도 상대를 이깁니다. 큰 소리 없이도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인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순간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합니다. 반면 상대를 이해하고 여유를 갖고 조용히 존중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태도로, 강요보다 배려로, 감정보다 신뢰로 사람을 대한다면 말이지요. 이번에는 진짜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침묵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오해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장 해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조차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도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자에겐 패배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겐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난 한 노신사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최영진. 70대 중반의 그는 평생 교직에 계셨고 은퇴 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모가 그가 자신들의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며 학교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던 부모는 최영진 선생님을 찾아와 거침없이 비난하고 거짓된 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손이 떨릴 만큼 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고 부모가 말을 마친 후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드님을 더 아끼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그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거짓말했어요. 선생님이 날 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요. 그 부모도 후에 사과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를 변호하는 말이
그 아이를 더 다치게 할까 봐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말은 순간을 이기게 할 수 있지만 침묵은 사람을 남기게 한다는 걸요. 우리가 참는 순간은 곧 자기를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를 망치고 감정으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평온할 때에 말하고 그 말이 이로울 때에 말하라. 그 외의 말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짜 강한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기 삶을 묵묵히 증명합니다. 둘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철학과 기준을 갖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난 앞에서도 꿋꿋이 일어설 줄 아는 회복력을 가집니다. 여섯째,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이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필요할 때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단단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로 싸우기보다 행동으로 말하며 감정으로 흔들리기보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